가게도 전에 뭐 처부터 샀네. 어이구 미끄럽다. 자, 포인트가 일단 죽이 주는데 오늘은 제가 빅베이트를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빅베이트를 제가 오늘은 3온서 이상은 안 쓰겠습니다. 우리 초보분들 빅베이트 처음에 시도하실 때 제가 3온서 이하로 쓰면은 좀 무리도 없고 팔목도 안 아프고 그래서 점차점차 사이즈를 키워가는 게 좋습니다. 한 1온서에서 3온서급 사이를 쓰면은 부담이 없습니다. 로드도 그렇고 부담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빅베이트 쓰기에 굉장히 멋진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지금 왜 내가 오픈호트에 왔냐면 지금 해가 이미 떴기 때문에 일단 그늘을 한번 해보고 그늘 쪽에 있는지 보고 고사목 쪽에 이동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잡히면은 그림도 좋고 좋겠지만 못 잡아도 제가 이 빅베이트가 중요한 게 착수음입니다. 착수음이라서 그걸 내가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낚시를 한번 해보고. 지금 물색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너무 맑아도 안 좋고 너무 탁도가 어두워도 안 좋은데 딱 보시기에도 지금 편광 끼고 보면은 조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딱 중간 정도의 물색. 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죠. 촬영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지? 그런데 비가 와도 지금은 온도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 탁도하고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변화는 지금 안 일어나는 거고 크게. 그럼 온도 괜찮고 물색 괜찮고 다 좋아. 날씨 괜찮고 지금 바람도 봐봐. 위에 잘 안 보이게 다 좋아. 바람도 살짝 불고 그렇지. 다 좋네요. 다 좋지. 고기가 없지 문제는. 네, 다 좋네요. 그렇지. 가시죠. 무조건 좋지. 자, 여기가 딱 뭐 발판도 좋네.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오는 자리인데 발판도 좋고. 자, 빅베이트는 중량이 평소에 내가 쓰던 루어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던지기 전에 드랙 체크라든지 그 원심이나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잘 맞춰져가 있는지 처음부터 이걸 풀이하게 쓰면 백넷이 바로 납니다. 자문하다가. 그러면 웨이트가 무겁기 때문에 로드가 물에 같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초보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장타 욕심을 내지 마세요. 빅베이트는 원래 제가 볼 때는 장타를 치는 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장타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우리 알지 그 딱총 큰일 납니다. 저는 빅베이트를 그래서 한 멀리 던지봐야 한 15m 15m 이내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피칭으로 많이 하고 이 웨이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체에 무리가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온서 그 다음에 2온서 3온서 한 중형급 정도까지만 대형급들은 1, 2년 후에 하십시오. 전체에 하면 됩니다. 드랙 체크 하라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좀 괜찮아요? 그럼? 빅베이트는 원래 우리가 가벼운 걸 던질 때는 원심이나 마그네틱을 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던질 때 웨이트가 안 나가니까 백리시가 많이 나겠지, 그지?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놈이 회전이 좋아야 멀리 가겠습니까? 무거운 놈이 회전이 좋아야 멀리 가겠습니까? 무거운 애들은 스파트가 힘차게 나가기 때문에 백리시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의외로. 그래서 무거운 거는 열어놓고 부드럽게 던지면 비거리가 잘 나오고 가벼운 애들은 너무 가벼우니까 어느 정도 스윙을 해야 되는데 스윙을 하는데 원심이나 마그네틱 회전이 안 좋다 보니까 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걸 로싱크로 던지려면 거의 못 던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리그 뽕돌을 넣었을 때 멀리 날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거운 루어를 쓸 때는 애나 원심 브레이크를 평소보다 조금 더 잠그는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기 중량이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힘이 좋습니다. 원심 브레이크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일반 웜을 쓸 때는 회전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빅베이트 쓸 때는 조금 이렇게 반대로 잠가 놓고 쓰면은 웨이트에서 충분히 끌고 나가기 때문에 잠가 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회전력만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케이팅이 제가 하는 케이팅을 보시면 딱 알 겁니다. 한번 사이드로 던져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오토매틱으로 내가 그냥 릴링만 해도 이렇게 살랑살랑 릴링만 하면 이 액션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액션을 그냥 끌면 이리 보폭이 좀 작게 옵니다. 이렇게 액션이. 근데 같은 느낌인데 제가 보폭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좀 크게 오지 않습니까? 보폭이. 이게 뭐냐면은 릴링 할 때 얘들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회전을 할 때 그냥 툭 툭 툭 이렇게 치면 애가 슬라이딩을 이리 갈 때 탄력이 붙습니다. 그냥 이리 감는 거 하고 그냥 릴링만 했을 때 액션 한번 봐보세요. 요래갖고 그냥 제가 릴링만 해보겠습니다. 요 릴링 액션이 조금 어설프게 나오는 것 같지, 그지? 그럼 요 손을 한번 찍어주세요. 보폭을 크게 하고 싶을 때는 릴링만 했을 때, 보폭을 크게 했을 때는 이렇게 퉁퉁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보폭이 한 배로 커집니다. 이렇게 퉁퉁 끊어서 이렇게 리턴 하는 게 공략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턴을 많이 하지, 그지? 봐보세요. 턴을 한참 많이 하죠, 평소보다. 인터벌을 주고 감는 겁니다. 이거 살짝 얘가 정지될 때 감아주고 정지될 때 감아주고 이러면 보폭이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착수음. 착수음에 대해서 우리가 캐스팅을 사이드 캐스팅, 언더 캐스팅이 있습니다. 저는 사이드와 언더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사이드는 평행으로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 언더는 요 내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몸을 낮춰서 밖에 비거리를 내야 될 때 우리 야구 투수들 같이로 타점은 낮게 시작하는데 약간 솟구치면서 떨어지는 게 언더, 평행으로 던지다가 깔아놓는 거는 사이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베이트를 할 때는 언더보다는 사이드 캐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언더와 사이드에 저 착수음을 한번 찍어 봐 보세요. 저 앞에 존에다가. 제가 그러면 일단 언더를 한번 해볼까요? 언더.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 밑에 있습니다. 약간 위로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저 착수음이 들릴란가는 모르겠는데 파장을 일단 어느 정도 보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사이드는 언더하고 틀립니다. 이미 탄도가 아까 언더 할 때는 밑에 있었는데 사이드는 이만큼 내 가슴 정도의 로드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행으로. 자, 물 파장 차이. 소리도 틀릴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틀린데 루어 웨이트가 무겁기 때문에 내가 날아가는 타점이 정해놔 놓고 여기서부터 안 뜨고 이리 떨어지기 때문에 자, 내 키 높이를 봤을 때 제가 1m 한 90 정도 되는데 키가 한 요 정도 됐을 때 해봐야 뭐 한 1m 뭐 한 20, 30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내가 언더로 해가지고 던져 올렸을 때 저기 가면 2m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타를 치려고 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그냥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게를 따져봐도 그렇고 부피를 따져봐도 그렇고 그런 낚시를 해야 될 구간은 우리가 보면 물이 확 흘러내려가는 데 아니십니까? 떨어져도 비교적 소리가 크게 안 나는데 근데 그때는 그는 소리가 더 좋아. 왜? 물 내려오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이 베이트핏이나 이 고기들이 자맥질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 될 때는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요런 데 오면은 착수음이 평소보다 너무 커. 그러니까 비거리를 욕심을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거리를 욕심을 내려면 웨이트가 가벼운 놈을 써야 된다는 거지. 어쩌다가 물기는 물겠지, 그지? 그거는 자기 스타일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근거리에 할 때는 오버캐스팅도 하고 다 하지만 평소에 할 때는 사이드로 해가지고 루어가 이렇게 요리 내려가는 느낌? 그러면 소리가 제끼 납니다. 내려가는 느낌으로. 봐보세요. 로드를 이미 좀 올립니다. 위로 올려서 그냥 여기서 요대로 밉니다. 그러면 탄도가 이리 내려가는 탄도입니다. 자, 착수음이 소리만 들어봐도 아, 들리구나가 느끼집니다, 보통. 느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줄이는 게 뭐냐면 떨어지기 직전에 한 2, 3m 구간에서 본인이 서밍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날아갈 때 자유롭게 날아가다 자유 낙하하는 것보다 서밍을 해주면 애가 봐보세요. 루어가 이리 돌면서 날아갈 수도 있거든. 날아갈 때 한번 봐보세요. 얘가 내가 그냥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다가 아무데나 툭 떨어질 때 하고 서밍을 좀 많이 해주면 얘가 내 쪽으로 보면서 탁 떨어집니다. 그거 하나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빅베이트는. 봐보세요. 그냥 내가 사이드로 던졌어. 그냥 자연스레 그냥 이렇게 해갖고 퉁 언더하고 소리가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서밍을 좀 강하게 해주면서 떨어뜨리잖아요. 착수음은 절반 줄여. 이것도 500원 받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손가락이 좀 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빅베이트를 쓰는 이유가 뭔데? 그런 거 감안해야지, 그지? 그럼 서밍을 조금 더 많이 해주세요. 끝에 떨어지기 전에. 보면, 틀리지? 이거 카메라에 탁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송 PD한테 내가 욕할 겁니다. 떨어질 때 서밍을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해주라는 거. 그 다음에 서밍을 어차피 많이 안 하면 착수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댓글에도 보니까 그 빅베이트 앞전에 했을 때 조금 착수음을 줄이지는 걸 해달라 하는 분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그분 아니라도 내가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도 생각을 잘 하신 겁니다. 빅베이트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이게 내가 악조건을 만들고 낚시를 하느냐, 악조건을 최대한 피해서 하느냐,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지, 그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내가 빅베이트 쓸 때 보면 한 번씩 보면 이 서밍을 많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서밍은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빅베이트는 보십시오. 싹 하고 싹. 근데 안 하고 해볼까요? 안 한 거죠? 어? 서밍 안 한 거죠? 조금 했지. 조금 한 거예요? 그렇지. 아예 안 하고 해볼게. 차이 팍 나다. 아예 안 하면 자. 돈 던지는 기지. 저게 무슨 빅베이트고. 서밍을 잘 할 수도 착수음이 줄어듭니다. 이 빅베이트가 의외로 서밍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서밍을 기가 차게 한번 해볼까? 파장 딱 보였지? 그냥 우리 하드비트 날아가는 파장 같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이게 돼. 왜? 오래 썼기 때문에 본능으로 돼. 어떨 때는 서밍을 이래 하니까 되더라 하는데 우리 초보분들은 그냥 보고 막 누워만 저거 사면 빅베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해롭지. 몸이 해로우니까 최대한 자 로드를 가슴팍 정도로 올린다. 올리고 사이드 캐스팅을 하면서 서밍을 좀 강하게 해준다. 자, 싹 요리 하고 일반적으로 던질 때 하고 서밍을 강하게 해줄 때 틀립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고 할 때 뭐 재수로도 물고 일할 건데 딴 사람들은 잘 무는 것도만은 싹 강하게 손에서 확 소리가 난다 이거. 이게 그냥 던지면 별 차이 없는 건데 진짜 내가 프리하게 던지면 소리가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소리만 들어도 그냥 서밍 안 하고 이 정도. 자 서밍을 나는 크게 늘리거든. 서밍이 평소보다 한 배로 좀 많이 잡아준다고 생각하세요. 한 5m에서 3m 지점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해갖고 가다가 리턴하면 안 됩니다. 최고 좋은 서밍은 아예 내가 요 피칭을 하면 소리 안 낼 수도 있어. 피칭 봐보세요. 내가 고사목에서 이렇게 하거든. 그냥 피칭.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이래. 근데 피칭 서밍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뽁 이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밍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붕등 일반적인 서밍 완전히 틀리지. 그냥 우리 민호 하나 던지는 정도밖에 압력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가까이인데 할 때는 제가 그랬지 그지? 펀칭하는 식으로 얘가 똥꼬부터 싹 들어가는 느낌. 그래야 마찰력이 작은데 배가 이렇게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늘려주는 걸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걸 연습하세요. 이걸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밍을 위에서 내리는 서밍 연습하는데 루어는 가만히 요 물 앞에 딱 대고 여기서 쭉 줄을 늘려주는 거 이걸 연습을 많이 하세요. 늘려주는 거. 그러면 이 피칭 할 때 그걸 늘려줍니다. 봐보세요. 내 자세를 봐보세요. 로드를 들면서 늘립니다. 쭉 이렇게 늘려주는 거. 늘려주면 아까보다 착수하면 줄여볼게. 쭉 쏙 팍 그냥 쭉 이리 들어가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피칭이라고 해서 이래 배치기로 이래 갖고 배치기로 해보면 마찰력이 세진다는 거지. 살짝 가까운 데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되면 멀리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또랑이나 농수로나 헤비커버 옆에 가가지고 딱 대물도 위에 머리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싹 던져갖고 소리는 작게 나는데 지 앞에 이렇게 큰 놈이 쓱 지나가면 바로 티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저는 빅베이트 그리 많이 씁니다. 힘들이지 않고 그냥 농수로나 있는데 걸어가면서 한 50m, 100m 사부작 사부작 걸어가면서 계속 요리 피칭 소리도 안 나고 이래 슬슬 이랬습니다. 어차피 생고생을 해나 못 잡아나 생고생 안 해도 못 잡아나 뭐 그런 게 그런데 내가 몸을 안 피곤해야 될까 이거. 물론 고생해가 잡는 것도 재밌지만 굳이 크게 살짝 이래. 그냥 우리 뭐 민호나 뭐 루 하나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압력. 절대 센 압력을 안 씁니다 저도. 강 같은 데 있는데 낙차가 폭이 크고 옆에 막 진짜 파도 수준으로 물이 확 유입되고 이런 데 가면은 착수하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때는 조금 장타도 치고 저도 심심하니까 한 번씩 치는데 웬만할 때는 한 80%, 70%는 이렇게 피칭 10m 내외, 15m 내외 최대한 근거리로. 근데 필드가 좀 마음에 드는데 좀 멀리 있어 우짜겠노 시끄러워도 던져야지. 최소한 내가 아까 서밍하는 그런 기술을 조금이라도 섞어가지고 하면 착수음을 줄이집니다. 그 다음에 맞다 한 가지 또 까물 뻔했어. 이거 억수로 중요한 걸 내 까물 뻔했어.